쉰둘의 나이 이은정은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18년.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아버지 이창호 회장이 위중하다는 큰 오빠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서울에서 간호사로 살아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따님 거의 다 왔어요. 버스 기사의 말에 은정은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고향 시내에 들어선 것이다. 가로등 불빛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이곳마저 변화시켜 놓았다. 터미널에서 내린 은정은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거기 말씀이시군요. 그 큰 집 말이죠. 요즘 병원차가 자주 오간다던데.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보다. 택시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기억 속의 그 길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오르던 바로 그 길. 하지만 이제는 호화로운 저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아버지의 건설 회사가 성공하면서 이 동네도 완전히 바뀐 것이다.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다. 높다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 이곳이 정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일까? 기억 속의 소박한 2층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은정은 한참을 망설였다.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가방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몇 벌의 옷가지와 18년간 모은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은정아 왔구나. 큰 오빠 이준호였다. 예전보다 훨씬 살이 찌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오빠, 들어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은정은 준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부터가 압도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서양화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인지 믿기 어려웠다. 거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인물이 은정을 맞았다. 큰 오빠의 부인 윤미였다.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계산적인 냉기가 느껴졌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미씨. 이제 식구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윤미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아직은 식구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인물이 일어섰다. 막내 동생 이성훈이었다. 은정이 집을 떠날 때는 겨우 중학생이었던 그가 이제는 30 중반의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누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성훈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성훈아 많이 컸구나. 네, 누나가 없는 동안 많이 컸죠.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순간 거실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성훈의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가 침묵을 깼다. 일단 아버지부터 뵙자. 시간이 많지 않아.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그렇게 위중하신 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은정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예전에는 나무 계단이었는데 이제는 대리석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면에는 아버지와 정치인, 재계 인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은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방 앞에 도착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의료용 침대와 각종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창호. 18년 만에 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윈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리 원망스러웠던 아버지라 해도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정을 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정아. 왔구나. 아버지가. 기다렸다. 아버지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정이는 내일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다. 창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금 해야 할 말이다. 성훈이 방 밖에서 들어오며 말했다. 아버지 굳이 지금 하실 필요가 있나요? 누나도 피곤하실 텐데.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은정아. 가까이 와라. 은정은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혼자 두고 사업만 좇았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마지막 말은 내가 더 잘 챙겼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아버지는 알까. 그래서 보상을 하고 싶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와 성훈 그리고 윤미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창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은정에게 물려주겠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다.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성훈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누나는 18년간 가족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윤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직원들과 주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창고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결정이다. 은정은 내 딸이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산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다. 아버지. 저는 받아라. 이건 내 몫이다. 창호는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서류가 있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뒀다. 준호가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이건 정말. 성훈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소리쳤다. 이런. 회사 지분 30%의 이직까지. 정말이에요? 윤미의 표정도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건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세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창호는 이미 지쳐 있었다. 다 결정된 일이다. 은정아 받아라.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재산을 받는다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것이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게 해야 할 의무다. 창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이제 피곤하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의료진이 들어와 창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환자분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가족들은 하나 둘 방을 나갔다. 마지막에 나가는 은정에게 창호가 말했다. 은정아.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라. 이제 내 집이다. 복도로 나온 은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하자. 내가 뭘 바라는지 알겠다. 오빠 저는 정말. 성훈이 끼어들었다. 누나 연극은 그만해요. 18년간 얼굴도 안 비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윤미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 집안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언니도 알잖아요.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자신이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일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1층으로 내려와 거실에 앉은 가족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분위기였다. 준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좋다. 아버지 뜻이시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자. 하지만 은정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오빠?
아버지가 물려주시려는 그 재산,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들어간 거라고. 성훈도 거들었다. 맞아요. 누나는 18년간 편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사업을 도왔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윤미가 차를 나르며 말했다. 언니 차나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어차피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셔야 할 것 같고. 은정은 차를 받아들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1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다. 내가 제대로 돌봤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언니 생각이 많으시네요. 윤미의 말에 은정은 정신을 차렸다. 아, 네, 무리도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은정아, 하나 물어보자. 정말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오빠, 저는. 대답해.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성훈이 비웃었다. 그래요? 그럼 유산 상속 포기각서에 사인할 수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성훈의 질문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재산을 포기한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뜻도 무시하는 것이 될 텐데. 윤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상태도 지켜봐야 하고.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시계를 본 준호가 말했다. 벌써 11시가 넘었네. 오늘은 여기서 자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고. 은정에게는 2층에 게스트룸이 배정되었다. 예전 자신의 방은 이미 준호의 서재로 바뀌어 있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뒷마당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도 이제는 화려한 정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동료 간호사 수진이었다. 은정아, 어떻게 됐어? 아버지 상태는?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 잘 모르겠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은정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니야. 그냥 복잡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운 은정.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18년 전 그날 어머니 장례식에서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간호조무사 일만 하지 말고 제대로 돌봤다면. 그럼 아버지는 뭘 하셨는데요? 사업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안 오시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날의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은정은 집을 떠났다. 이제 와서 돌아온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은정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준호와 윤미가 나누는 대화였다. 여보, 정말 아버지가 저렇게 결정하실 줄은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아버지 상태를 보라고. 의식이 온전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 그럴 때 쓰신 유언장이라면 설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야. 은정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싸워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서울에서의 삶도 이곳에서의 삶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멀리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었다. 내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18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은정에게 주어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이었다. 새벽 5시 은정은 잠에서 깼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다.
그러다 어젯밤의 일들이 물밀듯 떠올랐다. 아버지의 유언장,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복도에서 엿들은 준호와 윤미의 대화까지.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정원에서 올라오는 이른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18년 전 이곳을 떠날 때도 이런 새벽이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와 마지막 싸움을 한 그 다음날 새벽. 그때도 이렇게 차갑고 쓸쓸했었지. 은정은 중얼거리며 씻을 준비를 했다. 오늘은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어젯밤 그 짧은 순간만으로는 18년의 공백을 메우기에 부족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이미 윤미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품 잠옷 위에 에이프런을 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다.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도와드릴 일 없나요? 괜찮아요. 언니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손님. 그 말이 은정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손님이라니. 미씨,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이 집 딸이죠. 윤미가 손을 멈추고 은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워낙 오랜만이셔서. 괜찮아요. 저도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은정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이방인이 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이때 준호가 내려왔다. 정장 차림으로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다. 은정아, 잠은 잘 잤어? 네, 오빠. 오늘 회사 가야 하는데 점심에 들어와서 아버지 뵙고 갈게. 준호의 말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하지만 은정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어젯밤 복도에서 들은 대화 때문이었다. 오빠, 혹시 아버지 병명이 정확히 뭔가요?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간암이야. 말기고. 의사 말로는 몇 주 정도.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몇 주라니. 그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였다. 왜 진작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리셨거든. 내가 와서 마음고생만 할 거라고.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미가 달래듯 말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들으실지도 모르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은정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준호가 나가고 난 후 윤미가 은정에게 말했다. 언니,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윤미가 정중하지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언니, 솔직히 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럴 만하죠. 저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 상태가 요즘 들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끔 의식이 흐려지실 때도 있고. 윤미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은정도 그것을 알아챘다. 의식이 흐려지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헷갈려 하신다든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신다든지. 은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다면 어젯밤 아버지의 말씀도. 하지만 어제는 정신이 또렷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다행이죠. 하지만 언니도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유언장이라면. 윤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윤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그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하고 온갖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언니는 그동안 간병사로 살아오셨잖아요. 갑자기 대기업 지분을 가진다고 해서. 간호사예요. 간병사가 아니라.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윤미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은정을 깔보려는 시도였다. 이때 성훈이 내려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경계 모드였다. 누나,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성훈아. 잠은 잘 잤어? 네. 그런데 누나, 어제 아버지 말씀 들었죠? 성훈은 돌직구였다. 윤미처럼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들었어. 그럼 뭘 하실 거예요? 정말 받으실 거예요? 성훈아, 그건. 누나, 솔직히 말해요.
18년간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기분일까요?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성훈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저는 재산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가 위중하다고 해서. 위중한 거 알면서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작년에도 한 번 쓰러지셨는데. 은정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가 작년에도 아프셨다니.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셨어요? 아, 그렇겠네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셨으니까. 성훈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윤미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성훈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형수님, 이유가 뭔데요? 가족 버리고 나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나간 걸까? 그때의 상황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한 말. 내가 제대로 돌봤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성훈아, 너는 그때 어렸으니까 몰라.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 그럼 설명해 주세요. 왜 집을 나가셨는지. 은정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훈 앞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역시 할 말이 없으시네요.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간병인이 급하게 내려왔다. 회장님이 깨어나셨는데 은정님을 찾으세요. 은정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방에 들어서니 창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 누우세요. 은정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져 있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밤새 꿈을 꿨다. 무슨 꿈이세요? 네, 어머니. 꿈에 나왔다. 은정이를 부탁한다고.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도 울컥했다.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게 너무 심한 말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다.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창호가 힘겹게 손을 뻗어 은정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가 아플 때 나는 사업 때문에. 아버지, 그만하세요. 끝까지 들어라. 나는 돈만 벌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쳤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간호조무사가 된 것도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제발 용서해달라. 늦었지만 용서해달라.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텐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부녀는 한참을 울었다. 18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은정아, 내 아버지 어제 한 말 진심이다. 재산 받아라. 아버지, 그건 들어라. 이건 내 몫이야. 어머니 몫이기도 하고. 창호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어머니 편지가 있다. 은정이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다. 어머니의 필체로 은정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거다. 그때는 내게 줄 용기가 없어서. 은정의 손이 떨렸다. 18년 만에 받는 어머니의 편지였다. 지금 읽어봐라. 은정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우리 은정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것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지만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뿐이야. 엄마가 없어도 아버지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 꿈 말이야. 은정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봐라. 만약 나중에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미워하지는 마라. 그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은정아,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에 추신이 있었다. 아버지께 드리는 말. 은정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가끔 해주시고요. 은정과 창호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도 그때는 몰랐다. 이 편지를 읽고서야 깨달았지. 언제 읽으셨어요? 작년에 처음 쓰러졌을 때. 그때서야 용기가 생겼다. 창호가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은정아, 어머니 뜻대로 해야겠다. 너를 믿는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받아라. 그 재산, 어머니와 내 몫이다. 그리고 창호가 잠시 기침을 했다. 준호와 성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다. 사실이야. 나는 너를 가장 사랑했다.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이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성훈이 들어왔다. 아버지,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고는 두 아들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성훈아, 미안하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에게 소홀했다. 은정이만 생각했지. 성훈이 당황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말해야 한다. 너희도 똑같이 내 자식인데. 차별했다. 준호가 은정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정이 몫은 어쩔 수 없다. 어머니, 유언이기도 하니까. 창호는 어머니 편지를 두 아들에게 보여줬다. 준호와 성훈도 편지를 읽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저희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어렵게 말했다. 저희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성훈도 눈물을 글썽였다. 창고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마라.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 순간 의사가 들어왔다. 창호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족들을 밖으로 불렀다.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의사의 말에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정말 시간이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세 남매. 창호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아버지. 은정이 부르자 창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은정아, 약속 해라. 내 아버지.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네, 약속할게요. 창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이창호 회장은 영면에 들었다. 마지막까지 세 자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18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의 손을. 은정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어머니의 편지와 아버지의 유언장. 그리고 형제들의 복잡한 마음. 이제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쌓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롭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은정은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다. 18년 만에 들어선 이 공간은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책장 한편에는 어린 시절 은정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아버지가 바쁜 와중에도 참석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은정은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어보았다. 아버지의 유언장과 어머니의 편지 외에도 온갖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회사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 그리고
이게 뭐지? 한 봉투가 눈에 띄었다. 은정에게만이라고 적힌 아버지의 필체였다. 하지만 유 원장과는 다른 봉투였다. 은정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윤미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언니 혼자 있으니까 차라도 한잔하세요. 고마워요. 윤미는 차를 내려놓으며 은정이 들고 있는 봉투를 힐끔 봤다.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윤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언니 혹시 그거 열어보기 전에 준호 오빠랑 성훈이도 불러서 함께 보는 게 어떨까요? 왜요? 제 이름으로 된 거인데. 그게 요즘 상속 문제로 워낙 민감해서요.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은정은 윤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알겠어요. 그럼 오빠들 부를게요. 잠시 후 준호와 성훈이 서재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아 미안하다. 장례식 때는 감정적이 되어서.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성훈도 어색하게 말했다. 누나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성훈아 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다. 윤미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보자고 했어요. 혹시 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께서 또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 은정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양육권 포기 각서? 뭐라고요? 성훈이 서류를 빼앗아봤다. 그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이상하다. 이 서류에 따르면 누나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건가요? 은정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착각이.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다. 이창호가 은정을 양녀로 입적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은정이 3살 때.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니. 준호가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더 있어. 생모에 관한 정보도. 은정은 숨이 막혔다. 생모? 박미영. 당시 23세. 미혼모였던 것 같아. 성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누나가 정말 우리 친누나가 아니라는 거네요? 성훈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준호가 성훈을 제지했지만 그도 충격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은정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윤미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류는 너무나 명확했다. 공증까지 받아놓은 완벽한 입양 서류였다. 준호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더니 말했다. 아버지 편지가 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내 생모 미영이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몇 년 후 미영이가 찾아왔다. 너를 데리고.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며 너를 부탁한다고 했다. 나는 주저없이 너를 받아들였다. 성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첫사랑 때문에. 조용히 해. 준호가 성훈을 제지하고 계속 읽었다. 현숙이에게는 모든 걸 말했다. 놀랍게도 현숙이는 기꺼이 너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친딸처럼 키웠다. 현숙이가 진짜 내 어머니야.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은정아,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친딸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준호와 성훈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는 내 첫사랑의 딸이자 현숙이가 목숨보다 아끼던 딸이었으니까.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혈연 관계가 없어도 너는 내 딸이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러니 당당히 내 몫을 받아라. 그게 미영이와 현숙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누나 편이었네요. 성훈아.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누나만 챙기셨는지. 준호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은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윤미가 물을 권하며 말했다. 언니,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은정은 더욱 슬퍼졌다.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이다. 이때 성훈이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또 다른 서류가 있어요. 그것은 은정의 생모 박미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다. 이 사진, 누나랑 너무 닮았어요. 은정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로 자신과 닮은 여성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의 젊은 여성. 박미영 1975년생. 대학 재학 중 이창호를 만남. 집안의 반대로 헤어짐. 1998년 은정 출산. 2001년 위암으로 사망. 준호가 기록을 읽어주었다. 겨우 26살에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서 자신을 키우려 했을 생모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생모분이 마지막에 아버지께 언니를 맡긴 걸 보면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성훈이 다른 관점에서 말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입양된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준호가 답했다. 당연히 있어. 정식으로 입양된 거니까.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 그럼 유언장도 유효하다는 거네요? 윤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사들이나 주주들이 뭐라고 할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대기업 회장의 상속자가 사실은 입양하였다는 게 알려지면 파장이 클 것이다. 그걸 왜 걱정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은정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할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어떻게요? 회사 임원들이나 다른 친척들이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 가질 거고. 성훈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런 스캔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은정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오빠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받지 않는 게 나을까요? 준호와 성훈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마음도 복잡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아, 혈연 관계가 없어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온갖 말들이 나올 거야. 성훈이 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누나, 정말 힘들 거예요. 언론에서 파헤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윤미도 동의했다. 언니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대기업 지분을 가지게 되면 책임도 따르잖아요. 은정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할 수 없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성우는 다른 생각이었다. 누나, 시간을 끌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상속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 성훈이 말도 맞아. 윤미가 거들었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모두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은정은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 안에 결정할게요. 알겠어. 준호가 동의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방에 앉아 생모의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슬프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은정은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 현숙의 편지도 다시 읽어봤다.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 꿈 말이야. 편지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정말 자신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어릴 때는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 꿈은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갑자기 대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정말 그런 삶을 원하나? 은정은 자문해봤다. 한편으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따르고 싶었다. 그리고 생모와 양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당당히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서울의 동료 수진이었다. 은정아, 어떻게 됐어? 언제 돌아와? 아직 모르겠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은정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은정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생모 박미영의 사진을. 엄마,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다. 은정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윤미와 준호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여보, 은정 언니가 정말 포기할까? 글쎄, 쉽지 않을 거야. 그 많은 재산을. 하지만 입양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게 문제지.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은정은 문을 닫았다. 결국 그들도 자신이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운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내릴 최종 결정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상속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일주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은정은 알고 있었다. 생모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은정은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다.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밤이 깊어갔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은정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산소호흡기의 기계 음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아버지.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창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쇠약해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저려왔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쓰럽기만 한 걸까?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은정이 10살 무렵의 사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때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은정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985년 가을, 아버지가 큰 계약을 따냈다며 온 가족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날.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고 아버지는 곧 태어날 아기 이야기로 한창이었다. 우리 은정이가 누나가 되는구나.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결국 아기를 잃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져 갔다. 은정은 눈을 감고 더 깊숙한 기억을 떠올렸다. 12살 되던 해 겨울이었다. 은정아, 아빠가 서울로 일하러 가야 한다. 큰 공사를 맡게 되었거든. 어린 은정은 아버지가 왜 혼자서만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 저희도 함께 가면 안 돼요? 아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야 해.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진짜 일 때문인가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아이였던 은정도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아버지는 정말로 서울로 떠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다. 2달, 3달. 결국 반년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그때 은정은 알았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준호와 성훈이 태어났다는 것을. 엄마가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니 박순이는 그 사실을 알고도 참고 견뎠다. 아니, 견딜 수밖에 없었다. 갈 곳도 없었고 딸을 혼자 키울 능력도 없었으니까. 은정아, 엄마가 죽어도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우리를 생각했을 거야. 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감쌌다. 하지만 은정은 달랐다. 왜 어머니가 아프면서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지, 왜 병원비가 없어 고생하면서도 굽신거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6살 때였다. 어머니가 마지막 입원을 했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은정아,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병원비는 보낼 테니까 엄마 잘 모셔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어쩌란 말이냐. 아빠도 괴로워.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그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는 관 앞에서 엉엉 울었지만 은정에게는 그 눈물조차 가짜로 보였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때부터 은정은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았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 그리고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분노를.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한 것도 아버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간호사가 된 것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은정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아픔은 생생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도 혼자서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거였다. 가끔 명절이면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은정아, 아빠가 잘못했다.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하지만 은정은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늦었고 너무 아팠으니까. 사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은정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버림받을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분명히 미워했는데 왜 이렇게 안쓰럽기만 한 걸까? 아버지. 이때 창호가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은정에게 초점을 맞췄다. 은정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 아버지. 창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은정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다. 들어줘라. 아빠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내 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낸 거다.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가.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여보, 은정이는 잘 키워주세요 라고 했어.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내 걱정만 하더라고.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아빠는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어. 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래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혼자서도 잘 커주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아빠가 못해준 만큼 내가 스스로 해냈더라고. 창호가 은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은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평생 못해준 사랑을 이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은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가셨는지, 왜 저를 버리셨는지. 맞다.
아빠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창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를 포기한 적도 없었어.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와 은정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정 씨도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말고. 준호야. 창호가 큰아들을 불렀다. 아빠가 은정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아버지가 피곤해 하시니까 내가 나갈게요. 은정아 잠깐. 창고가 은정을 붙잡았다. 내일 다시 와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은정이 병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왜 저 사람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세요?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희인데. 준호야.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아. 은정이는.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다.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여 년간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미움과 사랑이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복도 끝에서 성훈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은정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아버지와의 시간만이 소중했으니까.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아버지 창호가 은정을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후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거실에는 준호, 윤미 그리고 성훈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은정이 들어서자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 시선 속에는 적대감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앉으세요. 윤미가 차갑게 말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은정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다.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빠 그게 무슨.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딸이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훈이 거들었다. 맞아요. 누나라고 부르기도 우습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 행세하려는 거예요. 은정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자신도 혼란스러웠으니까. 하루아침에 인정받은 딸의 자리가 달갑지만은 않았다. 윤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았다. 이게 문제예요. 유언장에 은정 씨 이름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더군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윤미가 가리킨 부분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회사 지분 30%와 강남의 아파트 2채, 그리고 상당한 현금이 은정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윤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가 10년 전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이미 은정 씨를 유산 상속자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훈이 격분했다. 말도 안 돼.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회사 일 하나도 안 맡기시면서 은정이한테만 이런 혜택을 준비해놨다고요? 은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10년 전이라면 자신이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던 시기였다. 그때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윤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낸 건 뭐예요? 유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은정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은정 씨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왜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정말 효심 때문이었어요? 오빠, 오빠라고 하지 마. 우리는 남남이에요. 준호의 외침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다. 준호야,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성훈이 말렸지만 사실 그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다. 너무 한다고? 성훈아, 넌 아직도 모르겠어? 은정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준호가 은정을 쏘아보며 계속 말했다. 10수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 노릇하겠다고?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은정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요. 그럼 증명해봐요. 정말로 유산 때문이 아니라면 상속을 포기하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요구가 너무 직접적이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를 하라고요? 맞아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 온 거라면 돈은 필요 없잖아요. 윤미가 거들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은정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라면 유산 따위는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은정은 당황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그냥 포기하라는 것도 이상했다.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 준호가 비웃었다.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고민도 안 했을 텐데. 그때 복도에서 창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아버지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거실로 나왔다. 어제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 왜 나오세요?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윤미가 급히 부축했다. 안정? 창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내 집에서 내 딸을 괴롭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안정을 취해? 준호가 다가갔다. 아버지, 저희가 은정 씨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하려고. 분명히? 창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뭘 분명히 하려는 거냐? 유산 문제요? 은정 씨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그만해라. 창호가 손을 들어 준호를 제지했다. 은정은 내 딸이다.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거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너희는 뭐? 창호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곁에 있었다고 해서 은정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냐? 성훈이 억울한 듯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함부로 했어요? 그냥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갑자기 누나라고 인정하기가. 창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훈아, 준호야.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다. 은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럼 저희는 고생 안 했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맨날 일만 하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저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순간 창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의 말에 뭔가 가슴에 박히는 게 있었던 모양이다. 준호야.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은정이만 특별하게 대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봐드린 건 저희인데. 윤미도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갑자기 은정 씨가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은정이 끼어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럼 유산은 포기하세요. 준호가 다시 말했다. 그럼 저희도 인정해 드릴게요. 창호가 화를 냈다. 이놈아. 내가 뭔데 은정이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고. 기분? 창호가 비웃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곁에 있었던 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였냐? 아니면 유산 때문이었냐? 준호와 성훈이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희도 결국 돈 때문이었으면서 은정이한테만 그런 소리를 하냐? 창고의 말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상속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다, 은정아. 하지만 은정이 가족들을 둘러봤다. 이렇게 싸우게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다시 올라갈게요. 안 돼. 창호가 큰 소리를 냈다. 너는 어디 가지 마라. 여기가 내 집이야. 아버지. 은정아, 아빠가 평생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마라.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신 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창호가 큰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준호야. 너희도 내 자식들이야. 하지만 은정이는 내가 더 많이 빚진 아이다. 그걸 이해해 줄 수 없겠니?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윤미와 성훈을 데리고 거실을 나가버렸다. 은정과 창호만 남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다, 은정아. 이건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였어. 창호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준비됐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